안녕하세요, 모터레프 시승입니다. 오늘은 올 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플랫폼 1위인 엔카와 중고차 직영업체 1위 K카, 그리고 경매로서 중고차 1위인 현대 글로비스를 취재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K카에서 중고차 가격 산정하고 분석 업무를 하고 있는 PM팀의 이민구 수석 PM이라고 합니다. 엔카닷컴에서 법인 사업팀이랑 홈서비스 판매팀을 맡고 있는 주경희 팀장입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오토비즈 운영팀의 주순종 책임 매니저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 중고차에 관심은 원래 통상적으로 다 있었는데요. 이게 시즌별로 보면 봄, 여름이 그리고 그 추석 전이 이제 가장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름 성수기 철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조금 많이 이제 찾는 분위기고요. 자동차 사이클이라는 게 뭐 신차가 판매가 되고 그래야 중고차가 나오고 중고차에 있는 딜러분들이 그 차를 사서 돌리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이슈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량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시세가 약간 올라가는 추세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는 저희가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고 매집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매집이 안 되니까 계속 작년부터 시세가 조금 더 오르거나 보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에 대한 영향이 사실 신차 수급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중고차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고, 요즘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내 자차 소유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차박, 캠핑 이런 문화들이 많이 생기면서 모든 차량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저희 경매 낙찰률도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특히 뭐 캠핑이나 차박 이런 수요 때문인지는 몰라도 RV나 SUV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도 어느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인기가 조금 있는 것들은 사실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보면 빨리 출고하고 싶어 하는 차종들이 주로 있어요. 뭐 팰리세이드나 뭐 카니발, 뭐 풀옵션들, 그 다음에 뭐 아이오닉 5. 이게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장 부품의 예전에 반도체 비율이 한 50%였다면 지금은 안전 부품의 한 20%, 그 다음에 계기판의 한 8%, 디지털 크러스트 이쪽이 한 17%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 장착된 것들이 사실은 출고가 조금 지연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옵션 장착된 거에 대해서 좀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요즘에 좀 인기 차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작년에 출시된 현대기아 차들이 좀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투싼이라든지 그 다음에 K8, 그 다음에 포터 뭐 이런 차들은 지금 현재 신차가에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 지금 신차 대기가 한 6개월에서 뭐 8개월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차량이 좀 급하신 분들은 뭐 웃돈을 주고라도 중고차를 구매하신다. 그렇죠. 그러신 분들이 전에보다 많이 늘었어요. 워낙 대기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찾으시는 고객들 수요가 좀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아무래도 뭐 반도체 수급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캠핑족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RV 차량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최근 낙찰 시세를 좀 찾아봤는데, 2015년식 56 카니발 같은 경우에 올해 1월 달에 팔린 차량의 사양, 그리고 주행거리, 연식 동일한 조건으로 올해 7월이랑 비교를 했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중고차에서 RV의 수요가 좀 급증했고, 원래 인기가 좋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으로도 좀 더 상승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신차가 네. 최근에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게 추세인데, 그렇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방금 말씀해주신 뭐 반도체라든가 코로나로 인한 캠핑 이런 수요가 워낙 늘다 보니까 2015년식 네. 모델인데 1월 달 대비 7월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인상돼. 네. 이건 경매 기준인 거죠? 그렇죠. 철저히 경매 기준입니다. 아마도 소매에서 하면 더 가격이 올랐을 것 같네요. 뭐 상품화가 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SUV들이 제일 많이 찾으세요, 거기 또 오시면. 인기 모델들 SUV가 제일 많고, 저희들도. 한창 작년만 해도 이 B세그먼트 소형 SUV들이 워낙 인기가 많았었는데 신차 시장에서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좀 다른가요? 중고차도 비슷하고요. 1번은 중형 대형들이 인기가 좋고요. 중대형. 중대형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가
소형급이나 말씀하신 B세그먼트가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중고차에서는. B세그먼트의 신차 금액을 이쪽에서 중고차로 오시면 중형급을 사실 수가 있는 가격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형차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가장 저희도 매물도 많고요. 사실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가 없어서. SUV 차량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팰리세이드 같은 거 흔하지 않거든요. 산타페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전에 조금 그래도 인기 있었던 SUV 차량들이 좀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뭐 차박 열풍 이런 것 때문에 내놓으면은 시세 변동 없이 되게 잘 나가고 있고요. 이 3년 후에 잔존 가치라고 하죠. 이런 잔존 가치 방어율도 SUV 차종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유지비가 저렴한 차라고 하시면 디젤 승용차로들도 많이 가셨는데 요즘 디젤 승용차가 워낙 인기가 없어지고 그 대체 수요로 친환경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좀 인기가 늘어났어요. 사실 친환경 차를 타기 전에 하이브리드 차들의 수요가 저희 엔카닷컴 데이터를 봤을 때는 3년 전과 한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차를 타기 전에 고객들이 전 하이브리드를 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은 전기차의 기본 핵심은 주행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퍼포먼스인데 일단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300km 이상 되는 전기차들은 그래도 나가요. 키로수가 조금 작은 것들은 150km라고 하지만 뭐 히팅 시트 키고 히터 키면 이제 눈으로 떨어지니까 되게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휘발유 차랑 좀 틀리게 뭔가 충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이 영업하거나 이런 분들은 전기차를 사는 게 되게 좀 꺼려지고 오히려 집에 충전 인프라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구매하는데 조금 좀 적극적이지 않나. 실질적으로 현재 거래되는 전기차들은 니로라든지 코나, 볼트 이 세 가지가 가장 인기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컬러가 특이하면 오히려 가격을 잘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는 검정 혹은 하얀색 차량들이 가격을 좀 더 잘 받습니다. 회색은 어떤가요? 회색은 아무래도 이 경매 혹은 중고차 업계상 희귀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흰색, 검정색이 회색보다는 좀 더 희귀하다고 볼 수 있죠. 완전히 희귀해도 안 되고 그렇죠. 너무 대중적이어도 안 맞습니다. 되고. 어느 정도 평균치는 가져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무난한 컬러가 좋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착각을 했었거든요. 회색이 무난하니까 제일 많이 팔리고 잘 팔릴 거다 생각했는데 이건 회색은 너무 대중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렌터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렌터카는 사실 흰색보다는 회색이 더 많은 편이에요.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 차보다는 그래도 좀 더 특징적이고 싶은 게 당연한 거고 신차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흰차와 검정차를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옵션이 좀 많은 것들이 예전보다는 좀 뜨게 빠르게 나가고 있고요. 예전에는 사실은 밝은 색깔의 뭐 썬루프가 있었다면 요즘엔 이제 안전 사양들이 있습니다. 차선 이탈 장치, 그 다음에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는 것들이 오히려 판매에 조금 도움이 되고 있죠. 뭐 그게 중고차에서 좀 더 인기가 있으면 뭐 만약에 새 차를 살 때도 그런 차 옵션을 넣어서 중고차로 팔 때 조금 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외형적 옵션들을 많이 선호했다면 요즘에는 합리적인 옵션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실 SK 엔카 직영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도. 이게 이제 분리된 지 제가 알기로는 뭐 한 3년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으신지. 지금 바뀌고 나서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좀 더 자유롭게 더 많이 생겼어요. 전에는 약간 대기업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런 뭐 서비스 기획이나 상품 기획을 할 때도 약간 위에 눈치를 보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훨씬 많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뭐 단점도 있으신지? 단점은 직영에서 K카로 바뀌었다 하시는 분들 아직 인지를 못 하시는 고객들이 좀 많으세요. 이게 중고차가 소비 패턴이 일반적으로 생필품처럼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다시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구매를 하시고 3년이나 4년 뒤에 다시 중고차를 구매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동호회 사이트 같은 데 가서 보면 엔카 직영 가서 사세요. 몇 년 전에 잘 샀습니다 라고 하는 글들이 아직도 많아요. 엔카라는 브랜드가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인지도는 아직 따라가진 못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K카를 또 찾아주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요.
지금 이제 사실 매각이 됐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 주주는 이제 호주에 있는 카세일즈닷컴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딜러들도 고객이고 일반 고객도 고객이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K카 같은 경우는 자사 몰 등록률이 한 10,000대 수준이라면 저희는 이제 한 13만 대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볼 수 있는 공간, 시세의 정확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차가 한 8,000대 정도 됩니다. 손님들이 엔카나 차차차를 비교하고 보면 차가 작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게 다 직영에 관리된 보면 인증중고차와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인증중고차들도 보면 한 제조사에 200대, 300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제조사들을 비교해서 보시면 적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근데 좀 더 양이 많아지시면 고객들이 접근하는 것도 넓어지실 건데 현재는 저희가 7,000대, 8,000대 정도에서 그렇게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뭐 품질이나 이런 뭐 컨디션이나 이런 서비스는 훨씬 더 좋기는 하지만 이 가격 자체에서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 제가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로 외부 시세를 매일 보고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 K카라고 해서 더 비싸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 중고차라고 하면 그 위에 경비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기타 수수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막상 같은 스펙에 같은 차량에 같은 스펙을 비교하시면 저희 금액이 무조건 비싸다고 판단은 안 되실 겁니다. 그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같은 스펙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판단되실 겁니다. 이 진단 차량, 예. 헛걸음 보상, 예. 그리고 엔카 보증, 최근에 나오는 뭐 프리미엄 진단, 이 프로그램들이 많은 건 좋은데 너무 많다.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를 좀 통합 운영하거나 간결하게 좀 볼 수는 없을까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오히려 사실은 단점으로 보면 좀 불편한 면이 있지만 장점으로 봤을 땐 회사가 늘 노력을 하고 있구나. 왜냐면은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을 좀 찾아 나가는 게 맞는 건데 조금 더 저희가 개선할 점은 소비자들 그리고 여성분들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꾸고 이렇게 교정하는 부분은 저희 회사 차원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비스 소속 딜러다 네. 라고 사칭해서 뭐 피해 사례가 있다라는 네. 뉴스를 뭐 한두 차례 본 게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례가 좀 많은가요?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로비스임을 사칭한다기보다 최근에 어떤 중고차 시장의 허위 매물이나 피해 사례를 보면 차량을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아서 이 차가 싼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정직하게 하시는 딜러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일부 사기 피해를 보면 이 차가 싼 이유는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거라서 굉장히 싸다. 그게 어떤 메이커 회사의 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우회를 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메이커라면 글로비스에서 경매를 통해서 싸게 샀다. 그렇죠. 뭐 정확히 현대라는 표현을 쓰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많이 싼 차를 많이 찾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미끼를 많이 던지시는 것 같아요. 이게 현대차 그룹에 소속된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현대기아차만 취급한다. 혹은 현대기아차는 책정을 잘 하는데 네. 아무래도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네. 적정 가격을 책정하지 못한다는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출품을 하시고 문의 전화가 와요. 제가 현대기아차가 아닌 차를 경매장에 출품하려고 하는데 과연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저희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경매로 참여된 회원사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경매장을 통해서 팔린다 하더라도 현대기아차가 아니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저희 경매장을 둘러보시면 수입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품 대수가 옛날에는 사실 굉장히 희귀했는데 요즘은 출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분들이 경매 신청할 수도 있나요? 일반 분들은 경매를 출품할 수는 있지만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이 경매장의 구조는 철저히 도매에 좀 포커스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능 점검이라든지 어떤 차량의 기준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도매 판매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매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여름 날씨처럼 뜨겁게 달궈진 중고차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중고차를 직접 사거나 팔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각 중고차 업체 전문가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올여름 중고차를 사거나 팔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음 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래프 신승이었습니다.